그렇다면 이렇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형태의 인간다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계획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입사하셨네요. 축하합니다. 정년까지 열심히 하세요. 이거였어요.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 알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 벨리를 보시면 첫 번째는 한국은 뭐냐면 98년도에 외환위기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2006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요. 아마 저기 물 떠 있는 건 팬데믹일 겁니다. 근데 뭐가 나오겠죠? AI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하세요. 새로운 게 나오면 새로 배우세요. 이유는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지만 내가 새로운 형태의 삶 속에서 역할을 하고 의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적응이라 부르는데, 적응을 하고 나면 근육이 생겨요. 그 뱃사공 아저씨는 평생 동안 헬스클럽 가보신 적 없지만 근육이 엄청 많으시죠. 이유는 노를 저었으니까요. 매일같이 내가 적응하고 나면 남는 생활 근육을 우리는 성장이라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 근육이 남습니다. 내가 일임시키거나 그것을 전부 다 외주를 주지 마시고요. 직접 하세요. 직접 하면 남는 나의 차오르는 경험과 거기 따르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엄청난 근육으로 남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일상이 성장입니다. 거대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살아가는 게 성장이고요. 성장은 목표가 아니라 훈장이기 때문에 매일을 잘 만들어 나가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는 얘기죠. 요즘 많이 하시는 게 직접 하시는 것들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챌린지요. 뭐 다이어트 챌린지, 책 표지 챌린지, 이런 것들, 운동 챌린지, 전부 다 좋아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남기는 거예요. 아카이브를 하면 나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나의 프로파일이 된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남게 되면 나에 대한 브랜딩으로 이제 축적되어집니다. 이 100 Days of Practice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런 식입니다. PB 더스 베이스 그러면 저분이 매일같이 컨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겁니다. 첫날은 진짜 못하세요. 100일쯤 지나면 한 곡을 완주합니다. 우리는 감동스럽죠. 이유는 그가 했으니까요. 우리가 그분이 잘하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잘하는 걸 보고 싶은 거지. 잘하는 건 완성이고요. 잘하는 건 과정입니다. 온전히 있다는 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기 때문에 마치 우리 아이가 첫 발을 떼는 걸 보는 것처럼 우린 그걸 목도하고 그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하루하루가 쌓인 것이 나의 역사가 될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3년, 5년, 10년 후에 전설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100만 개의 삶이 있으면 100만 개의 커리큘럼이 있어야 돼요. 정해져 있는 어떤 하나의 디그리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꿈이 다르니까 내 안에 있는 꿈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각자 전부 다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온전히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한 제일 중요한 요소 3가지를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배우셔야 돼요. 예전 같았으면 이 모든 것들이 직관 내지는 경험이었어요. 이제 그렇지가 않고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디지털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배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쓰이기 위해서라면 기회에 머무르지 않고 업과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반려동물과의 어떤 일상을 좋아한다. 데이터 더하기 반려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자기 다움을 추구하고 나를 필요한 전문 지식을 찾는 과정이 두 번째가 되고요.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내가 책임을 다하고 나면 상대에게도 그걸 요구합니다. 이게 뭐죠? ESG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생각과 타자 이해, 상호 존중을 배우는 순간부터 내가 바뀐 삶에 적응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만들게 됩니다. 전 이거를 재사회화라고 부르고 싶어요. 리소셜라이제이션. 이유가 우리는 학교 때 배우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안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환경이 바뀌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바뀐 환경에 당혹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새롭게 배우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먼저 하세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옛날에 좋았어. 지금은 힘들어. 변화는 중립적인 거라서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적응하면 좋은 거고요. 기회죠. 적응 못하면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나한테 있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도
본인의 일가를 이루기 위한 시그널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입니다. 늘 회사에 소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되게 묻고 싶었어요.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스스로 자기 성장하는 이유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하는 방법 하나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주변이 다 잘 돼야 제가 잘 되는 경험들이 저한테 큰 좀 가르침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부를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저희 상무님이나 전무님이나 지금 저희 사장님한테 배우긴 했어요. 그분들이 뭐 기부를 많이 하시고 왜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면 리더들도 되게 행복한 삶을 더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행복도 있고, 주변 자체가 잘 돼야지 본인도 파도에 같이 탈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있어서 우리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채널도 되게 잘 돼야 유튜브도 잘 되는 거고, 대표님의 채널 덕분에 유튜브의 시청 시간도 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구글도 좋아지고 유튜브도 좋아지고,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성장하셔가지고 또 채널을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즈니스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사회도 더 윤택하게 돌아갈 거고. 저는 이 나비 효과를 굉장히 믿어요. 그래서 함부로 친절하기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남산 터널 2호 터널 이렇게 지나갈 때 10,000원짜리 한 장 준비를 가끔 하거든요. 통행료 내 이렇게 받으시는 분한테 드리면서 뒤에 있는 차 4대 같이 계산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나 그거 되게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네네, 그래서 했구나. 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차들이 그날 하루 기분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분들이 기분 좋아서 또 다른 분한테 뭐 재밌는 뭔가 친절을 베푸실 수도 있고, 그런 임팩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구글에서 배운 거라든지 아니면 대표님한테 외부에서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서큘레이션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이렇게 습관이 있어요? 매일매일 자기 성장을 위한 습관들, 뭐 적는다든지 뭐. 리더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을까 대표님을 뵈면서도 좀 느꼈는데, 그 하루 일과가 3D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차원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표님 같은 경우도 아까 오시면서 저한테 전화 한번 주셨잖아요. 네. 어떤 시간에서 다음 시간까지 이동을 하면 대부분 이동이라고만 적거든요. 나 여의도로 이동 뭐 이런 식으로 적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동 말고 또 하나의 업무가 동시에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동하면서 다음 스피커 체크하기 뭐 이런 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리더분들도 예리하게 봤어. 네, 그래서 약간 저는 이동할 때 꼭 뭐 MKTV 컨텐츠를 하나 본다든지, 네. 컨텐츠 통해서 제가 뭐 뭔가 배움의 인사이트를 하나 얻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짬을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3D로 사는 거구나, 그게. 네, 어렵긴 해요. 그래서 MKTV 컨텐츠 하나 정도 듣고 음악을 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실패한다 그러면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해요. 망하는 거랑 실패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실패는 과정이거든요. 망하는 거는 이제 끝나서 더 이상 다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망하는 거고, 실패는 그냥 다 겪는 거죠. 실패가 없는 과정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으니까. 존재할 네. 수 없죠. 네. 최근에 한 실패 얘기해 봐봐요. 저는 계속 있죠. 계속 매일 있죠, 매일. 매일 시도하니까. 저는 영상을 매일 올리고 컨텐츠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게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포인트가 조금 다른데, 어차피 실패할 거를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거지만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성공했을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까지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실패가 이루어지다가 어떤 성공의 단계로 넘어갔는데, 이 단계를 내 레벨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실패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를 대하는 거를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왜냐면 제가 실패할 때마다 많이 혼났어요. 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 옛날에는 손바닥도 맞고 어릴 때는 종아리도 맞고 이러면서 크잖아요. 그러니까 실패가 나쁜 거라는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고 어차피 인생은 내 책임인데, 마치 누구한테 혼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 진짜 이게 모든 일을 시작했을 때 실패 반 성공 반이거든요. 근데 나는 매번 이게 실패인지 성공인지 한 번도 이름표를 붙인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럼 지네끼리 알아서, 그럼 얘랑 10년 전 거랑 10년 후 거랑 지가 알아서 막 뭉쳐져요.
우리가 24시간을 나눠서 낮밤을 나눠서 그렇지 네. 사실 통째로 보면 100년이 한 시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내 인생 100년 안에 그냥 훅 다 던져버리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어르신 한 분을 제가 이근유 박사님이었나? 예, 정신과 박사님 그분이랑 이제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마디가 아니라 다 연결돼 있는 거다. 그게 뭐 마치 그때 죽을 것 같고 그때 끝날 것 같고 하지만 그게 그냥 인생이라는 한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어디서 뭐가 터질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우리 왜 유튜브 영상 올리면 뭐 터질지 모르지. 그냥 인생 오늘 터질지 내일 터질지 10년 전께 터질지 모르니까 계속 뭔가 해야 되는 거죠. 실패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연습의 과정이고 다만 그게 계획된 실패였으면 좋겠다.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떤 최선을 다하고 네. 이것이 실패했을 때 내가 잃게 되는 것들에 대한 계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걷는 걸 많이 하니까. 근데 또 그 걸으면서 또 얼마나 볼 게 많아요. 나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길로 가거든. 새로운 길로 걸어요. 같은 길로 안 걸고. 그거 신기하다. 같은 공원이라도 오늘은 이렇게 돌고 내일은 저렇게 돌고. 그래야 새롭잖아요. 그만큼 노력을 하면 경험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왜 마을에서 어른들이 대접을 받았잖아. 네.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인터넷에 다 있잖아. 그러니까 대접을 못 받는 거지.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 대접 못 받는구나. 그래서 옛날에 뭐 엄마한테 물어보고 나이 든 사람한테 뭐 애는 어떻게 길러요? 요새 인터넷에 다 있고 유튜브에도 있고. 대접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 혼자 놀면 되지. 나 혼자 잘 놀아. 나 혼자 노는 게 젊은 사람들 눈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로 또 나섰잖아. 혼자도 못 놀게 됐잖아 이제. 그럼 나이 들면 혼자 잘 노는 게 중요하구나. 나는 게 젊은 사람들 보면 참 경이롭고 부러워. 그리고 나는 내 젊었을 때 나 떠올리면 너 그때 참 힘들었다. 나는 요새 같은 감성인데 솔직히 미니스커트 입고 나갔다 걸리고. 옛날에 미니스커트 나갔다 걸렸어요? 그럼요. 요새는 옛날엔 다 이렇게 명동 나가면 경찰들이 쟀다고. 진짜 호랭이다. 비던 시절이야.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나는 아니야 가끔 하세요. 엄청 웃겨요. 나는 그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그렇게 자유롭구나. 사실 약간 두려움도 있어요. 지금 하는 걸 그때 가면 못 할까 봐. 근데 딴 거 하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50대 하던 거 못하면 70대도 딴 거 하면 되지. 그치. 어떤 건 솔깃하지만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제가 이제 20년, 30년 가까이 보육원을 드나들다 보니까 나 또 고맹맹해질라 그러나 거기서 나가는 애들 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체계적인 역할을 조금 하고 싶어. 내 70대 꿈이에요. 80대는 아직 모르겠어. 80대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일단은 70대 그거는 제가 하고 싶어. 그리고 그런 친구들하고 내가 많이 지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여는지도 알고 생긴 건 별로 이렇게 따뜻한 게 안 생겼다는데 나 따뜻해요. 아니 말씀 나눠볼까 그죠? 너무 따뜻하세요. 젊었을 땐 내가 어디 따뜻했겠어요? 따뜻할 겨를이 있었겠어? 나 사느라고 바빠서.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따뜻해져야지. 놀아주지. 안 그러면 안 놀아주지. 그냥 누가 놀아줘.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갈등이 되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이제 저희 남편하고 그걸로 제일 많이 싸웠지. 우리 남편 항상 남이 보더라도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뭐 남이 보더라도 보기에. 이렇게 여자가 출장을 자주 가면 남이 보더라도. 그 제가 그 남이 날 뭘 해주는데 그 대단한 남이 날 뭘 해주는데 날 대신 살아줄 거야? 그 대단한 사람들이 왜 내 인생에 자꾸 숟가락을 놓으려 그래? 뭘 먹겠지. 남이 왜 필요해? 내 귀가 시간을 누가 그렇게 엿본다고? 딴 여자들 봐라. 그 말이 나오면 제 분노 지수가 올라가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을 하죠. 자기가 선택한 건 나잖아.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나는 유학하고 사회생활 할 거다. 자기하고 나하고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 봤잖아. 맞네. 같은 시험지로 시험 봤네. 그럼요. 그리고 요새는 뭐 살림하는 남자도 많지만 하지만 그걸 굳이 구분을 해가지고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건 얘기가 안 되지. 근데 선생님 만약 그 옛날에 안 태어나고 요새 태어났어 봐. 그럼 훨씬 더 신나지 않았을까요? 난 그 껄껄하지 말자. 내가 뭐 그래 뭘 걸? 아유 껄껄? 껄껄하지 마. 그냥 해. 하고 싶으면 하고 옛날 거 생각하지 마. 이미 지나갔어. 거기서 교훈만 얻어. 교훈만 얻어. 그리고 앞으로 가. 어차피 인생은 앞으로 가는 거잖아. 후진도 안 되잖아.